성 PT와 함께하면 스포츠 지도사 시험에 반드시 합격합니다. 자, 2단원 운동역학의 이해 보시겠습니다. 해부학적 기초. 인체의 근골격계. 사람의 몸은 약 206개의 뼈와 265개의 근육으로 구성이 된다. 예전에 사람의 몸에 뼈가 몇 개냐 이런 바디빌딩 구슬 시험 문제도 이제 나왔었던 문제이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이런 문제는 잘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골격근, 인체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근육으로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근육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의근이라는 표현을 써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다. 그래서 골격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출된 표현 보시면 골격근의 수축은 관절에서 회전 운동을 한다. 우리가 골격근이 수축하는 그 형태는 관절에서 회전 운동을 통해서 근수축이 일어난다 라는 거예요. 심장근,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아 움직임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서 아니 불자를 써서 불수의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율신경계,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자율학습 했었던 것처럼 자율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알아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 신경 쓰지 않아도 계속 그 시스템대로 그냥 알아서 움직여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심장아, 뛰지 마. 좀 쉬어. 이런다고 얘가 안 뛰고 멈춰 있거나 이러지 않죠. 얘는 계속 자기 템포대로 뜁니다. 운동을 하지 않을 때는 적당한 심박수, 뭐 60에서 80 bpm 정도로 뛰고, 만약에 운동을 한다 그러면 심박수가 올라가죠. 90, 100, 110 bpm, 120 bpm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죠? 내가 60 정도의 심박수를 갖고 있는데 안정시에,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때,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근데 담배를 핀다. 그건 심박수가 또 올라갑니다. 커피를 마십니다. 올라갑니다. 무서운 영화를 봅니다.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율신경계에서 알아서 그 긴장도에 따라서 조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평활근이라는 게 있어요. 평활근. 그러니까 내장기관 그리고 혈관벽을 구성하는 그런 근육들을 평활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불수의근이에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은 아니에요. 골격근처럼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은 아니죠. 장기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심장근도 장기고, 그렇죠? 평활근도 장기에 속하는 그러한 근육이죠. 내장기관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뼈의 기능 보실게요. 뼈의 기능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지, 우리가 서포트, 이렇게 설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고, 그죠? 움직임, 모션을 가능하게 해주죠. 모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리고 보호, 프로텍트 기능이 있죠. 이렇게 다치지 않게, 심각한 어떤 손상을 입지 않게끔 외상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두개골, 여기 우리 머리에 있는 스컬 같은 경우는 뇌를 보호해주는 아주 딱딱한 뼈들이 보호를 해주고 있고, 늑골, 심장이나 폐나 이런 간, 이런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해 줄 수 있게끔 늑골, 갈비뼈가 이렇게 막아주고 있죠. 그래서 프로텍트 기능이 있어요. 이 스컬, 지금 이야기했었던 두개골이나 뇌를 보호해주는 두개골이나 그 늑골, 이제 코스타라고도 하고, 아웃백 스타일로 이야기를 드리면 립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보통 우리는 요식업에 종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스포츠 현장 지도자로서는 코스타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는 게 더 올바르겠죠. 그래서 약간 말하자면 콩글리시 같은 느낌이에요. 립이라는 거는 의학 용어로서는 우리가 코스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뭐 늑, 연골 이런 건 코스타 카툴레이즈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의학 용어로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서 해부학적인 공부를 이제 하시다 보면 그런 용어들을 친숙하게 아시게끔 되셔야 돼요. 바디빌딩 공부하시는 분들, 퍼스널 트레이너로서 이제 활동하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운동 지도자 분들,
또는 이제 스포츠 퍼포먼스 코치로서 활동하려고 하시는 그러한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해부학 용어들이에요. 보시면 이제 또 저장 기능이 있어요. 뼈는 저장을 해주는 이런 기능이 있죠. 칼슘, 인 이러한 것들을 저장하는 스토리지 기능을 갖고 있죠. 우리가 이제 옷가게 같은데 쇼핑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저 스텝 온리 뭐 아니면 스토레이지 이런 식으로 창고 본 적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러한 저장 기능을 갖고 있다. 칼슘과 인과 같은 무기질들을 뼈에 저장을 하죠. 그리고 혈세포를 형성해 준다. 혈세포, 브로드 셀 프로덕션. 혈세포를 만들어 주는 거. 적혈구, 백혈구 이러한 애들의 필요한 어떤 개수대로 얘네들이 잘 있어줘야 그 외부의 침입이 있을 때 싸워주고 면역력 같은 거를 잘 조절해주고 이러한 것들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뼈의 중요한 기능 5가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퍼스널 트레이너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체 전문 스포츠 또는 그런 약간 난이도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제 나오는 그러한 문제예요. 뼈의 기능 이런 거 꼭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지금 인체의 근골격계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골격근, 심장근 뭐 이러한 부분들 있죠. 내장근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제 장기에 있는 그 장기 근육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건 운동 생리학 쪽에 가면은 또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운동 역학에서는 살짝 나오지만 운동 생리학 쪽에 가면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지는 부분입니다. 힘줄은 골격근을 뼈에 부착시키고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시킨다 라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작용근, 주동근이라고 하죠. 어거니스트 머슬이라고 하는데 작용근은 의도한 운동을 발생시키는 근육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벤치프레스 할 때 의도적으로 어디를 수축시키려고 하는 거죠? 대흉근이죠. 대흉근이 주동근이 되게끔 운동을 하는 거죠. 자, 해부학적 자세 보실게요. 신체 분절의 위치를 나타내고 인체 운동을 기술하거나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기본 자세, 즉 기준이 되는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루는 내용들을 정말 중요하게 이제 보셔야 되는데 해부학적 자세를 먼저 마무리 짓고 설명을 드릴게요. 각 분절의 운동축과 운동면은 해부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각 분절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책에다가 여백에다가 그려 넣어 주시면 됩니다. 분절이라고 하면은 머리, 목, 몸통, 상완, 전완, 손. 반대쪽도 똑같겠죠. 상완, 전완, 손. 그리고 대퇴, 하퇴, 발. 여기도 똑같겠죠. 대퇴, 하퇴, 발. 그림이 잘 보이나요? 이게 분절이에요. 신체를 분절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이렇게 말단 단위로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체의 분절 하면 요런 느낌이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각 분절의 운동축과 운동면은 해부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한다. 운동축, 좌우축, 전후축 뭐 이러한 축이 있어요. 그리고 운동면이 있죠. 이렇게 사지탈 플랜, 프론탈 플랜, 트랜스버스 플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나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자세다라는 거예요. 해부학적 자세라는 게 인체를 곧게 세운 직립 자세에서 시선은 전방을 향한 채 손바닥이 정면을 향하게 한다. 차렷 자세에서 손바닥이 정면을 향하게 이게 정면을 향한 상태에서 직립 서 있는 자세, 시선 정면, 차렷 자세.
이게 아나토미컬 포지션, 해부학적 자세입니다. 발 모양이 참고로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발 모양이 우리가 차렷하면은 이렇게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발 모양이 이렇게가 아니라 남자들은 이제 군대에서 제식 훈련을 하고 하기 때문에 좀 잘 아실 건데 뒤꿈치가 붙고 앞이 살짝 이렇게 여기가 떨어져 있는 자세예요. 발 모양이 이게 차렷 자세입니다. 정확한 차렷 자세는 발 뒤꿈치 쪽이 이렇게 붙어 있는 이 자세에서 손바닥이 정면을 향하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있는 그 자세가 해부학적 자세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면이나 축이나 뭐 어떤 액션들, 동작, 모션들을 이야기를 한다. 몸을 곧게 세운 상태로 선 후 손바닥이 전방을 향하도록 펴고 양팔을 몸통의 측면으로 늘어뜨린 자세. 그러니까 똑같은 설명이에요, 지금. 그죠?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것과 같은 설명입니다. 자, 해부학적 자세에서 방향 용어의 표현. 자, 지금 계속 중요한 부분들 나오고 있죠. 초록색 글씨 보시면 다 기출됐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시험에 나왔었던 내용이죠.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넘기시면 안 돼요. 해부학적 자세, 아나토미컬 포지션에서 방향 용어의 표현 보실게요. 슈페리어라고 있죠. 슈페리어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요. 골프웨어 중에 슈페리어라고 있어요. 그렇죠? 약간 상위 계층을 위한 골프웨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하는데 위쪽, 상위 이런 의미로 슈페리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그 신체 조직의 다른 조직보다 상위에 있거나 머리 쪽에 가깝게 있는 조직을 표현하는 용어다. 예시 보시면 머리는 가슴의 상측 슈페리어에 위치한다. 맞죠? 그리고 인페리어 보실게요. 인페리어는 인프라에서 어원이 왔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쉬워요. 인프라. 내가 보충제를 팔 수 있는 인프라가 얼마나 되지? 뭐 이런 느낌. 내가 레슨하는 고객이 10명이니까 보충제 팔 수 있는 인프라가 한 10명 정도는 되네. 뭐 그 중에서 뭐 사는 사람이 한 뭐 3% 정도 되겠지만 뭐 이렇게 할 때 그 인프라. 그죠? 약간 뭐랄까 받쳐주는 바닥에 깔린 뭐 이런 뉘앙스죠. 그래서 하위, 아래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체의 다른 조직보다 하위에 있거나 발 쪽에 가깝게 있는 조직을 표현한다. 예시 보시면 엉덩이는 가슴의 하측, 인페리어에 위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페리어는 전년도에 시험에 나왔었던 부분인데 머리로부터 먼 쪽을 의미한다. 하위, 아래쪽을 의미한다. 인페리어, 인프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엔테리어 보실게요. 엔테리어는 프론탈 평면에 있는 다른 신체 조직 앞쪽에 있는 조직을 표현한다. 말이 좀 어렵죠. 프론탈 평면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가상의 면이 딱 들어왔다고 쳤을 때 책받침 같은 거로 이렇게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앞쪽이 있고 뒤쪽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뉘었을 때 앞쪽에 있는 부분을 엔테리어라고 보시면 돼요. 뒤쪽에 있는 부분은 포스테리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면 삼각근은 중간 삼각근보다 엔테리어에 위치한다. 인체의 정면 쪽에 위치한다. 이런 의미죠. 전면 삼각근은 당연히 이 앞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중간 삼각근은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요. 측면 삼각근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가운데, 측면 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후면 삼각근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삼각근 군두 3개가 있죠. 그러니까 삼각근은 근육의 머리가 3개로 이루어져 있고 전면 삼각근, 측면 삼각근, 후면 삼각근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전면 삼각근의 경우 엔테리어 델토이드 이렇게 표현해요. 삼각근이라는 표현 자체가 델토이드거든요. 그죠? 후면 삼각근은 포스테리어 델토이드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엔테리어.
우리 반에서 달리기 잘하는 엔트리 3명 앞으로 나와. 엔트리 전면에 배치하다. 앞쪽을 의미하는 표현. 엔트리에서 어원이 와서 엔테리어가 된 거예요. 엔트리, 엔테리어.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좀 수월하시겠죠. 전면 삼각근은 중간 삼각근보다 엔테리어에 위치한다. 전면 삼각근은 후면 삼각근보다 엔테리어에 위치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쵸? 기준점을 만약에 측면으로 잡았을 때 후면 삼각근은 중간 삼각근보다 포스테리어에 위치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포스테리어. 돌살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돌살보다는 포스테리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프론탈 평면에 있는 다른 신체 조직 뒤쪽에 있는 조직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후면, 뒤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시면 슈페리어, 인페리어, 엔테리어, 퍼스테리어 이렇게 있는데 인페리어와 엔테리어가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전년도에. 그러면 요번에는 슈페리어와 포스테리어가 정답인 뉘앙스로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